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사가 R3와 이렇게 개념증명 관련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술렁였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 못지않게 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 후반에는 스위프트와 R3 콜다 세틀러에 관한 소식을 약간 정리를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R3사와 스위프트사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약 32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만 10% 이상이 올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공포에 추매를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바닥 중에 바닥 28센트대였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바닥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말로는 공포에 사라 이러는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떨어질 때 사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눈앞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자, 아무튼 이번에도 공포에 사신 분들 축하를 드리면서 소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소식이 묻혔죠, 스위프트사 때문에. 자, 보시면은 리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수석 변호사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경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잠깐 읊어드리자면은 30년 이상의 은행 업무와 규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금융기관이라 불리는 CIT에서 부사장 및 이제 법무관 기업 비서실장직을 지냈고, 그 전에는 HSBC 북미 지역 담당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HSBC 이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법률 고문직을 맡았고, 미국 소비자 비즈니스의 사장 겸 CEO로 재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또 법률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세 개의 법률 회사 르바우프, 두 번째로 LAT, 세 번째로 그린앤메이미, 이 세 개의 법률 기관에서 법률 회사에서 파트너직을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은행 관련 규제 쪽에 이제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30년 동안 저 바닥에서, 이 법률 바닥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인맥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사람을 리플사가 이번에 데려왔습니다. 진짜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 딱 보십시오. 되게 영악하게 생겼죠. 진짜 똑똑하게 생겼고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합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카리스마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리플사는 그런 움직임에 앞장서 있으며 관련 제도에 접근하는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빵형이 꾸린 이 멋진 팀과 리플사에서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며 계속해서 전 세계에 리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검을 데려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데려온 만큼 정말 규제에 관련해서 딱 부러지게 좋은 성과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깜빡 잊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지 못한 소식, 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얼스폴트 인수권을 놓고 경쟁이 붙었죠. 여기서 이제 얼스폴트 측에서는 더욱더 많은 돈을 제시한 마스터카드 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돈을 몇십억 더 주겠다는데 당연히 돈 더 많이 준 쪽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할 텐데, 여기서 이제 비자가 더 많은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얼스포트는 마스터카드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또 메인으로 전해드렸던 소식, 이 크리스틴 리가드 IMF 총재가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또 이제 바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청해 보시죠. Into new technologies that will actually change the way in which intermediation is conducted, eliminate some of the barriers, including the unconscious biases that exist out there. And I think in the banking system at large in many countries, the difference will not be between those who are disrupted and those who survive, but it will be between those who are cannibalized because they are not seeing it coming and they're not embracing it, and those who self-induce that cannibalization. And I'm using cannibalization on purpose because it's a bit of a striking, horrible word, but it's really what it means. You're going to disrupt
your business model, you're going to change it, you're going to reduce your cost, you're going to expedite your transactions, and you're going to continue to inspire confidence because you will build that on the basis of an existing backbone, which is your bank and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at you've established with your customers. So that's where I see changes happening now. If you think of Circle and Ripples and all those, that's where they are active and helpful. 자, 그래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은 이제 금융 서비스 중간에 있는 그런 장벽이나 중간 상인들, 이제 전에는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으며, 좋든 싫든 이러한 기술들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서클과 리플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IMF 총재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계가 완전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은행이라든지 금융 서비스 업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던 스위프트사의 CEO 이제 가프리드 프라이드 치킨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기술 혁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는 은행들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업계 전반적인 그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잡지 못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린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IMF 총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리플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 최한님께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최한님께서는 13년차 프로그래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님께서는 스위프트 CEO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앉아있는 자세가 거만해서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이 자다 깬 것처럼 방송에 대한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스위프트 CEO를 보면은 옛날 만화 중에 둘리라고 있습니다. 둘리의 고길동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아재 인증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프트 CEO랑 닮았죠? 자, 이 사진도 있고, 자, 이렇게 얼굴 비교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고길동과 스위프트 CEO 좀 닮았죠? 은근히 항상 짜증나 있는 듯한 그런 표정도 이렇게 비슷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십시오. 화난 얼굴. 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3000보로 빠지지 말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님께서는 13년차 프로그래머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존 은행들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스위프트사의 CEO가 이야기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한님께서는 세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은행들이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갈아엎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리플을 이용해서 송금을 했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놀라울 정도로 이득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85%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을 바라보는 어떤 한 은행에서 과감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송금 시스템을 싹 다 바꿔버리고, 이제 고객들을 보유하기 시작함,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제 뒤처지겠다 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금융업체가 탄생하며 이 금융업체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놔주셨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3번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세요. 자, 3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단순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송금은 금융업체만 나와도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송금은 여기, 저축은 은행,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서서히 송금에서 보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고 연 매출에 타격이 생긴다. 이쯤 되면은 싹 다 갈아치우는 은행이 꼭 나타남. 그럼 2번이 진행됨. 결국 XRP를 사용하여 가격 상승이 오자면은 내 생각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혹은 운 좋아서 생각지 못한 이유와 사건 때문에 내일이라도 2번이 진행될 수는 있음. 하지만 희박함. 나는 XRP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2017년 12월과 같은 그런 불장이 다시 한번 올 거라는 것에 대해 걸었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긴데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글을 써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시스템을 버리고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와 자금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잠깐 한번 보시죠. 이분은 나빈 굽타 씨죠. 리플사의 나빈 굽타 씨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n a bank going live with another bank in less than 9 months. In Ripple, we are already executing that within 2 weeks, from start to finish, a bank is able to go live with another bank. And 예,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본인이 HSBC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은행과 은행이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9개월 이하로 걸린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그런 것인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얼마 걸린다 그랬죠? 2주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리플넷을 이용해서 은행과 은행들이 연결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면은 이제 제가 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으로서 이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플넷에 가입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하는 데는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은행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기에 이제 기존 은행들에서 완전히 다 갈아엎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바로 리플넷 그리고 리플사 기술을 통해서 은행들은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나빈 구탑 씨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규제 관련 문제가 이제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 규제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왔고 그동안 정치권의 로비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죠. 제가 다음 준비한 기사가 바로 그런 것인데 미국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소유자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경쟁력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에 관해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의견의 중심은 CFTC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제 미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외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후에 미국 내의 규제, 그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는 암호화폐, 이제 미국 내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낸 성명서에는 암호화폐 및 기존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소비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한 기술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명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양 당에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당에서만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면은 반대 당에서 또 맞서 싸웠겠죠. 근데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안보다는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처럼 이제 규제가 심해지면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움직임이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각 주마다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있죠. 법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주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이런 변화가 이 규제 관련된 제정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프트사와 R3 관한 그 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 보이고 계시죠? 이게 고길동씨, 스위프트사의 고길동씨가 앉아 계시고 빵형 그리고 이제 사회자분이 계시는데 이 사회자분은 이렇게 진행 꽤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알맞은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그 미팅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인터뷰를 제가 만약에 이제 보지 않았다면은 인터뷰를 안 본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면은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움직임은 약간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커뮤니티의 반응도 살펴보고 이쪽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제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앞선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바로 스위프트 GPI가 콜다 세틀러와 연동이 된다. 그래서 또한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개념 증명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 여기 오프레저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개념 증명을 통해서 R3사의 콜다 세틀러와 스위프트사의 GPI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프레저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R3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오프레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XRP를 사용한 결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치 이제 스위프트사에서 저절로 이제 XRP를 사용해서 결제가 진행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고, 인터뷰에서 이 고길동 씨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아본 결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위프트 이제 콜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콜다 세틀러가 있고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스위프트 GPI, 이것은 바로 현금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XRP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자면 경쟁입니다.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아예 불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도 이 한방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당당하게 우리도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위프트사에서도 이제 바로 우리도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제 좋은 결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콜다 세틀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콜다 세틀러를 통해서 이제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이제 통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사람들이 아싸 XRP 바로 연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스위프트넷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은 이제 XRP를 사용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될 것인가, 갖지 않게 될 것인가. 콜다 세틀러의 설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제 돈을 결제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이제 XRP로 이제 결제를 받고 싶으면은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옵션을 스위프트넷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줄 것인지,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위프트 GPI를 통하지 않고 스위프트넷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XRP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100%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넷에서 이제 R3 콜다 세틀러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리플넷도 사용이 되지 않고 XRP도 당연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위프트 GP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XRP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얼마나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은 이제 리플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이제 코리 존슨 같은 경우도 전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제 고객들에게 스위프트넷과 리플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겔가트론이라는 꽤 유명한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3 콜다 세틀러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이는 바로 이제 자신들의 사업 그런 부분을 리플사에게 바로 넘기지 않음으로써 자살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XRP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게 돼버린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위프트사도 지금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곧 쓸려버릴 것 같으니까 최대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빗빌이라는 곳에서 XRP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지갑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바일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크립토맷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로와 XRP 페어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정 통화의 페어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소식과 정리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찌라시가 연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찌라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라시, 이제 곰돌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올리셨습니다. 곰돌 선생님, 어떤 그림을 올렸는지 볼까요? 마이크가 보여지고 있고, 뒤에는 이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표정도 보이고 있고, 다 하나같이 행복한, 이제 마치 마약이라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가 이제 예언을 했던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저희 모두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소식들이 터져나오게 될까요? 한 가지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이제 제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날은 10% 이상 상승한 날은 저도 기분 좋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 정보들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광고는 끝까지 봐주셔야 이제 제 채널에 유익이 됩니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이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